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형태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지요. 지금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예상한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 설명은 대폭 축소했다라는 것들도 확인이 좀 속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도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준식 부총리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막 교과서를 웹에 올렸기 때문에 전반을 다 검토를 못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신 결과 어떤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 우선 필진들이요. 네. 현대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현대사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근현대사 부분. 그중에 그렇죠. 이제 현대사에서 예. 정치학자가 2명, 경제학자가 2명, 법학자가 1명, 군사학자가 1명, 그다음에 현장교사 출신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다 현장교사도 이제 전공이 근대사 전공이고요. 네. 현대사 집필진 7명 중에 현대사 네. 전공자는 하나도 없다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집필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현대사 집필자가 한 명도 없냐, 7명 중에. 네네.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희망하지 않고 또 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왜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단 한 명도 예. 구하지 못했냐. 예. 그랬더니 다 부탁을 해도 거부하고 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네. 결국은 한 명도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교과서이기 때문에 네. 전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긴 학자들이 있는데 왜 학자들 현대사 전공한 학자들이 써야지 현대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군사학자니 법학자니 경제학자니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 부분을 다 집필을 했느냐라고 추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납득할 만한 대답은 얻지 못한 채 예. 그렇다고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럼 우선 의원님 이제 7명의 현대사 기술자 가운데 지금 보면 현대사 전공자가 하나도 없다면 전문성이 결여된 교과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기존의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은 다 좌편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교수라든가 학교 현장의 역사 교사들을 네. 다 이 정부가 좌편향의 학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렵겠고 99.9%의 학교에서 다 편향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고 예.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해서 교과서를 하겠다고 고시 발표하는 날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학자들을 다 좌편향인 것처럼 매도해 놓으니까 학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 법학자, 군사학자 이런 사람들로 네. 현대사를 집필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비전공자들, 비전문가들로 이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집필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교과서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근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식 부총리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필자가 역사 중에서 현대사를 전공하지 않은 군사학자, 정치학자를 동원해서 교과서를 썼는데 어떻게 그게 균형 잡힌 교과서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네, 상식적으로 이준식 부총리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을 한 사람도 불러올 수 없는 교과서가 어떻게 균형 잡힌 교과서이며 올바른 교과서고 내용의 깊이를 담보하는 교과서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뺏겼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예. 전공자를 하나도 구하지 못한 채 교과서를 썼다는 게 예.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국정은 모범이고 표본이고 기준이 되는 교과서다. 그런 교과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 형태의 집필을 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이것을 표본이고 기준이 되는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뭐 균형 있는 역사관, 올바른 국가관을 갖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과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온라인상에서 이 교과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한 달 사이에 국민 여론을 제대로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도 네. 행정예고 기간 동안 20일 동안 네.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또 예. 행정 절차상 꼭 듣게 되어 있는 기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20일간 국민 여론을 들어보니까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가 많아졌으면 그 반대인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민 여론 듣는다고 해놓고 네. 12월 23일까지 국민 여론 들었다가 반대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필을 오랫동안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타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고 지금 이 국정교과서를 쓰자고 말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한 거에 의하면 내용을 보고 나면 더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하지 않고 반대가 많으면 네.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예민한 지점 중에 하나가 예. 건국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이 역사적 관점은 지금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네. 뉴라이트적 시각이고 역사관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교과서에 보니까 다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해온 것이 이 나라고 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독립운동을 통해서 끝없이 되찾고자 노력해서 나중에 찾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렇죠. 사실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헌법적 네. 가치를 부정하고 예.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예. 것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네. 하나는 독립운동의 의미가 축소되는 거죠. 건국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축소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친일 활동이라고 하는 것,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친일을. 예. 그리고 친일파라고 하지 않고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쌓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래서 친일을 세탁해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네. 구체적으로 48년에 이 나라가 건국되었다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광복회 이런 데서 다 반대하고 그렇죠. 이 교과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3.1운동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헌법 정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거면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것마저도 내란죄로 대통령을 좀 다스려야 된다.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은 법을 기본으로 해서 네. 운영되는 국가이죠.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고 네. 그 헌법적 가치가 예.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 헌법 정신 전문에 보면 네. 이 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불의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게 두 번째 가치이고요. 네네. 세 번째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네.
이 가치를 구현하는 예. 그런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네. 가치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헌법적 가치라고 한다면 네네. 이 교과서도 역시 학생들 교육할 때 이런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교과서이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부정된다면 네. 그거는 교과서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과서가 되는 거죠. 예. 방금 말씀드린 건국절을 통해서 첫 번째 가치가 부정되고 예. 두 번째 이승만의 미화, 예. 박정희의 미화, 박정희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승만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술들 네.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랄지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이승만을 기술하는 새로운 미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교과서에. 네. 그러면 이승만을 강조하면서 이승만이 부정선거와 독재를 인해서 네. 물러났고 예. 그리고 그것을 물러나게 한 민주주의 행동이 4.19인데 네. 4.19가 축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19 민주주의 이념이 부정당하는 것이 되고 네. 또 5.16을 강조하고 박정희를 기술한 부분들이 대폭 늘어나고 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역시 두 번째 헌법적 가치가 부정된 네.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교과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국민들 앞에 막 교육부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을 적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네. 부분들을 확실하게 했다. 예. 뭐 이제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했고 그렇죠. 또 이제 북한이 그동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네.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 그동안 소홀히 다뤘는데 이것도 확실히 다뤘고 또 북한의 네. 군사 도발도 그동안의 그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다뤘는데 이것도 세게 다뤘고 천안함 침몰도 책임 주체 없이 그냥 사건으로만 기술을 했는데 이것도 북한의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래서 굉장히 잘한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네. 교과서를 기술할 때는 편찬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단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교과서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예.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기술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단원이 북한의 말하자면 네. 무력 도발이라든가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친다가 편찬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은 남북이 이렇게 대치돼 있고 북한이 도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평화적 통일의 노력은 계속한다라는 단원에서 북한이 이렇게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피격 같은 일들을 저지르지만 예.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던 항목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 어느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기준을 정해주고 기준에 따라서 기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천안함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하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이것을 크게 문제 삼아가지고 이번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기술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네. 교과서 편찬 과정과 편찬 기준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 단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지금은 그것이 반영됐으니까 네. 좋은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은 교육을 제대로 모르는 채 특정 어떤 역사 사실을 강조하기 네. 위한 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예. 교과서는 분량도 네. 내용도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도 그다음에 가르쳐야 하는 이유도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기준도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네. 집필되고 교육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부분은 더 많이 서술하라고 막 강력하게 요구하는 뉴라이트 관점만을 반영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네. 이 교과서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교육을 잘 모르고 역사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자기 주장만 관철됐다고 해서 좋은 교과서라고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평화적 통일을 가르쳐야 되는 단원에서 반북 의식만 확대해서 결국에는 이 단원에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적
그 뭐 이걸 좀 본말을 좀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친일파에 대해서는 친일 계열 뭐 이런 표현을 좀 썼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독재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뭐 당수인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에 청했다 이렇게 짧게 언급이 돼 있고 뭐 주석만 달아서 간단하게 처리했고 유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뭐 판단과 설명 이런 것 없이 구체적인 사실만 적시를 그러니까 불리한 이를테면은 뉴라이트 사관에서 보자면 불리한 대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 없이 이렇게 사실관계만 적시해 놓은 점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점들도 네. 저는 똑같이 문제라고 보고요. 네. 곳곳에 그런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하기 위해서 네. 사실관계 중에 어떤 부분은 빼고 기술하거나 어떤 부분은 더 늘려서 기술하거나 네. 어떤 부분은 의의와 한계 중에서 한계를 빼고 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다. 네. 그러면 네.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내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텐데 네. 그 새마을운동 부분에서 한계 같은 건 빼고 네. 그러니까 좋은 점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분량이 네. 뭐 20줄이면 네. 그 20줄 중에 새마을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말하자면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래는 어떤 걸 가르칠 때 네.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인 안목과 역사의식 네, 이런 걸 그렇죠. 길러주는 것이 예, 역사교육의 목적인데 예. 그러면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록 예. 어떤 특정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한쪽으로 그렇죠. 너무 예. 찬양 위주로 되거나 예, 또는 예. 너무 비판 위주로만 돼 있거나 하지 않고 균형 있게 역사를 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네, 네. 어떤 역사적 사실 새마을운동이면 새마을운동 네. 또는 그 경제성장이면 경제성장 부분에 있어서 네. 성장이 있고 그늘도 있는 그렇죠. 것일 테고요. 네. 새마을운동도 좋은 점이 있지만 그에 나쁜 따른 그 우리 사회 문제점을 노정한 것도 있을 텐데 네. 그럼 그것들을 균형 있게 기술해야지 진짜 균형 있는 교과서가 되는데 네. 새마을운동이 강조되는 거 좋아요. 강조하고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었는가를 균형 있게 보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한계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은 그 편찬 기준에도 한계라는 용어가 사라졌고 네. 내용에 보면 문제점은 20줄 중에 딱 한 줄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뭐 이렇게 뉴라이트 입장이 반영된 거는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교과서는 말씀하신 대로 건국절을 포함한 이를테면 뉴라이트 사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집필된 교과서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뉴라이트 입장을 반영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싶으면 네.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검정교과서로 출연하라 이거예요. 검정교과서 내놓고 선택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뉴라이트적 관점을 가르치고 싶은 역사교사나 또는 학교가 있다면 네. 그런 학교는 그 책을 선택해서 가르치게 예.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걸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배우게 하는 그 획일적인 교육으로 역사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교과서에 정주영, 이병철 이런 기업인들의 그 공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네. 그 책을 공정하게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선택받아서 그걸 네. 가르치고 싶은 교사나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국정으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건국절을 배우게 하고 친일을 세탁하게 하고 독립운동을 축소하게 하는 교과서를 온 국민이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네.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친일파를 친일 세력으로 바꿨는데요. 이게 무슨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쌓았던 세력, 사람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친일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친일 세력이라는 단어로 교과서에 바꿨다, 세탁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 교과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과서 채택률이 거의 0%였기 때문에 이 사관을 네. 좀 주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가 전 국민이 모두 다 이 국정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결의를 해서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도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국정교과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좀 밟게 될까요? 국정교과서를 국가가 쓰겠다고 고시를 하면은요. 네. 다른 교과서를 쓰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국정교과서를 안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나 또는 뭐 학부모들이 우리 이 교과서 채택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다른 교과서를 쓰잖아요. 네. 그럼 그건 불법입니다.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하면 네. 징계를 강행하고 예. 나는 이 징계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예. 그러면 예. 학교 현장은 대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우리 이 교과서 쓰지 않겠다 그러면 교육감에 대한 징계와 제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선출된 그렇죠. 교육감들한테. 예. 또 그리고 교사들한테도 징계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학교 현장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배우겠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13개 교육청 교육감이 예. 우리는 이 국정교과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 학부모들이 우리 애한테 이 교과서 안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학교 현장은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러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교과서 쓰지 않고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사람들은 특히 이 현 정부는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는 99.9%가 편향돼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6년 올해 예. 편향된 교과서로 가르쳐서 문제가 만약에 이게 편향된 교과서라면 네. 편향된 교과서로 가르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편향된 내용을 가르쳤다면 네. 그렇죠. 6.25의 책임을 남에 있다고 가르쳤다든가 네. 주체 사상을 강조해서 가르쳤다든가 네. 뉴라이트 학자들이 네. 우려하는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예. 만약에 그런 교과서라고 매도를 했는데 이 교과서가 그런 교과서였고 예. 그런 교육을 현장에서 했다면 네. 학부모 중에 가만히 모두가 다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죠. 교사들 중에 그걸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2016년 1년 동안 네. 역사교육을 지금 올해도 꾸준히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죠. 해왔는데 예.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왜? 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편향된 내용은 이미 다 검정을 통해서 걸러졌고 네. 검정을 통해서 걸른 다음에 다시 수정 명령을 내려서 다 수정하게 했어요. 네. 현행 검정 교과서는 편향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장관도 인정하는 거고 네. 차관도 인정하는 거예요. 교육부 그 담당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편향된 내용이 없습니다. 있는 교과서를 어떻게 선택해서 쓰겠어요? 네. 지금 교과서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쓰는 네. 검정 교과서를 또 똑같이 선택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정을 강행하면 학교 현장은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정치에서 좀 결론을. 그래서 일단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아하.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처리는 간단해요. 이거는 차관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차관이 이거를 수정고시하고 이걸 다시 검인정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네. 1년 동안 이렇게 복면 집필을 하고 미술 집필을 해왔지만 네.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예. 이걸 그럼 아깝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깝다면 이걸 지약사 출판사에서 인쇄할 거라고 하는데 예. 그럼 지약사본으로 검정 출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선택받아서 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 대신 국정과 검정의 혼용을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법으로 안 됩니다. 혼용 국정으로 불가. 정해놨으면 예. 국정으로 정해놨으면 예. 그거는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혼용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로 둘 중에 불법이라는 하나만 거죠.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 이 국정으로 만든 교과서를 검정으로 해서 지약사 출판사에서 인쇄하기로 돼 있으니까 지약사본 교과서로 출원을 해서 그래서 선택해서 쓰게 하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것 자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자체가 역사교육의 후퇴이고 역사의 후퇴였기 때문에 네. 철회되는 것이 마땅한데 네. 나중에 정말 출구 전략을 생각한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발상 그 자체가 유신적 사고이고 네. 독재적 사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만약에 또 하나의 출구 전략을 생각한다면 원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네. 모든 교과서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게 돼 있는 건데 네. 이 교과서만 2017년 3월 1일부터 쓰도록 땡겼어요. 1년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100년 되는 해가 2017년이라고 그래서 네. 그 100년에 맞춰서 아버지를 위한 교과서로 박근혜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걸 땡긴 거거든요. 네. 원래 모든 교과서는 2018년부터 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일단 뒤로 밀어넣는 것도 출구 전략 중에 하나로 네. 고려할 수는 있겠으되 네. 근본적으로는 철회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퇴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철회는 아니다. 철회는 못한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교과서 자체가 교육부의 주도로 했다기보다는 청와대 비선에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좀 그건 문서로 그 JTBC 뉴스에 나온 네. 것처럼 문서로 확인된 거니까요. 청와대가 추진한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네. 박근혜 교과서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그 정당성에서도 위배가 있고 또 전문성에서도 전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이런 교과서를 굳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 혼란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결자 해지를 이것도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지필진 문제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현대사 파트 전공자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봤더니 네. 낙성대 연구소의 김낙년 교수,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고요. 또 정치학자 가운데 유호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유호열 교수가 쓴 기도문이 또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담화 이후에 쓴 건데요. 뭐 최순실 파문으로 국가가 혼돈에 빠졌고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을 위해서 모두 기도를 하자. 하느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냥 기도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로. 지금 국가 운영 전반에 관해서 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인에게 양도해서 네. 사인이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을 조종하고 네. 대통령이 그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기업에 돈을 뜯어내거나 또는 기업에 사람을 취직시키거나 기업에 광고를 주라고 겁박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는 게 지금 검찰 공소장 중간수사 발표에 나온 그 공소장에 나오는데 네네. 이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국민이 5년간 위임했던 권력을 빨리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네. 그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그 위임한 권력을 딴 사람에게 사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피의자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본인이 이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이런 분들 말고도 다른 필자들도 대개 보면 교과서 포럼에 소속돼 있거나 네. 교학사를 지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거나 국정교과서를 찬성한 그런 교수이거나 이래서 그동안 이미 그 필진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었는데 다 그게 맞았고요. 네. 현대사학회 출신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사람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폐항될 수밖에 없고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라는 말은 이건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유호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철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앞으로 야당은 이 국정교과서 철회 제일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차관이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고시해서 이제 검인정 교과서를 쓰도록 그냥 요거 하나만 하면 제일 간단한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학교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편향이 있다고 만들어내서 예.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그 내용들은 이미 다 수정되었고 네. 지금 있는 교과서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을 한 거예요. 네. 그 검정한 사람 명단이 교과서 뒤에마다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책을 책임지고 검정했습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검정을 통과시켜준 교과서고 네. 수정 명령 이후에 수정이 다 된.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교과서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는 동안 2016년에 교과서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이 교과서를 그냥 쓰면 됩니다. 네. 국정은 그냥 없애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 학교내에 혼란이 오지 않고 어떤 교육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않는다. 거죠. 예. 이거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주장할 때 야당은 좀 어떻게 앞으로 폐기를 위한 행동을 하실까요? 일단 이 문제를 위한 그 특별위원회, 네. 이 저지 특별위원회, 예,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네. 만들기로 했고요. 예. 일단 유은혜 의원이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했고요. 예.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예. 구성해서 예. 이 교과서 일단 학자들과 함께 교과서 내용 분석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그 활동들을 함께 연대해서 전개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특위를 구성해서 예. 그 국민들 앞에 예. 특위위원들을 공개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이러면서 이 한 달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작년처럼 거치게 되면 네. 거기에서 이 내용을 바르게 알려내고 이걸 예. 저지하기 위한 일들을 한 달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쩌면 이번 주 주말 열리는 촛불 집회는 이 국정교과서를 놓고 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유, 빨리 익으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탄핵, 특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정조사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의원님께서는.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3중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이게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 탄핵 가결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빨리 하면은 121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8, 9일 가결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준비한 내용이 탄핵안 준비한 내용이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서 뭐 더 추가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나온 거와 그 뒤에 좀 더 나온 거를 가지고서 이 탄핵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빈틈없이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우리 당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초안을 가지고 일단 만나서 또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또 보완하고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은 조금 걸리고 대략 8, 9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땡겨지면 1, 2일도 가능합니다만 8, 9일에 이번 주가 해외에 나가시는 새누리당 네. 의원들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던데. 8, 9일에 해외 나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외유 나가는 새누리당 의원이 많아서 출석일이 예산안 때는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2일 날 하는 게 제일 정족수 200명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뭐 예산 심의할 때는 뭐 거의 다 참석을 하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권이 역사를 평가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자체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온 국민의 생각을 획일화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과 역사의식을 제대로 길러주는 그런 역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들이 함께 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함께 폐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 이런 당부 주셨습니다. 그 국정조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 많이 바쁘고요. 오전에 인터뷰 하려다가 제대로 못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이 좋아서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